1946년 2월 김일성을 북한 최고 지도자로 추대한 북조선 임시인민회의가 창설됐다. 그리고 한 달 뒤 북한 농민들은 뜻밖의 희소식을 접한다. 지주 땅을 몰수해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겠다는 것. 토지 개혁, 권력을 잡은 김일성의 첫 행보였다. 우리 박 작가가 우와 무상이라고요? 아니 진짜 무상이란 말이 좀 솔깃하죠. 그럼요. 땅은 공짜로 준다는데. 대단한 제안이에요. 네네네. 세상엔 공짜가 없죠. 역시나 무서워라. 근데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일 것 같은데 이거는. 맞습니다. 예. 그 토지 개혁은 이제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최초의 대규모 북한 사회를 변화시킨 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뭐 한반도 전체를 들어서 혹은 이제 북한만을 보더라도 인구의 75%가 농민이었고요. 그 75% 가운데 80%가 토지가 없는 이제 소작인이거나 아니면 이제 소농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의 대다수에게 있어서는 해방 이후에 조선의 목표라는 게 첫 번째가 건국이라는 목표가 있죠. 근데 건국 못지않게 인구 다수의 농민들한테는 이게 땅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기 땅에서 경작하는 열망을 가진 게 농민인데 그럼요. 그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토지를 줘야 하는 이런 과제가 이제 가장 컸다라는 건데 문제는 토지 개혁을 국가 수립 이후에 해야 하는데 급진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당시 북한의 농민들은 한 가구당 보통 4,000평 정도의 토지를 4,000평이요? 근데 제가 지금 사실 13년째 저는 지금 원룸에서 새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러시구나. 이게 사실 그 대상을 받아도 그게 좀 낮이지 그럼요. 않아요? 여러분 책 소리가? 아시죠? 대도시의 사람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새살의 고통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 소작농들 같은 경우는 4,000평이나 되는 땅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또 솔깃했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정책이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호소력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저로서는 들고 감격까지 했을 것 같아요. 흥미로운 거는 동독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 동독 이제 점령했을 때 45년에도 똑같이 어떤 토지 개혁 이제 실시하거든요. 소련군이 들어갔던 동유럽의 나라에서도 다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독특하게 북한에 대해서만 무상몰수, 무상분배했어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유상몰수, 유무상 분배.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서 다시 돈을 주고 발가나 아니면 무상으로 주는 분배하는 그런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을 쓴 거예요. 소련의 오히려 애무성에서는 동유럽 모델을 더 권고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굉장히. 그리고 이제 더 급진적이었던 건 처음에는 아예 국유화를 하자라는 주장이 현지 김일성 지도부에서는 나왔던 거거든요. 이제 그건 소련이 또 막았어요. 국유화가 아니라 개인 소유로 가야 한다. 토지 소유는. 근데 좀 반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약간 예를 들면 내 땅이 뺏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뺏기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 푼도 못 받고. 당연히 있었습니다. 네. 그 처음에 이제 그 3월 1일에 그 3.1절 행사에 김일성한테 폭탄 던지는 사건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물리적으로도 저항을 했고 여기에 힘이 붙여서 이제 좀 어렵다 싶으면 지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남한으로 내려가거나 지하로 숨거나 뭐 그렇게 된 거죠. 이제 당시 땅을 가진 많은 분들이 내려와서 사실은 남한에서 방공의 어떤 토대가 되는데 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김일성이 주도한 그 개혁 정책이라는 게 계속됩니다. 바로 이제 토지 개혁이 끝나고 몇 달 후에 바로 이제 남녀 평등권 법령이라든가 노동 법령 이런 게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8시간 노동제를 실시를 하게 되고요.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산전산후수가 이런 걸 보장하는 기본적인 이제 근대적인 어떤 노동 제도라든가 사회 보장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변화에 대한 지지의 근거라는 것이 바로 이제 공산당 나중에 노동당 북조선 노동당으로 변하지만은 예를 들면 1945년 이제 12월달에 한 4,500명밖에 안 돼요 당원 수가. 근데 이제 46년 8월경에 가면은 이게 36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7, 80회가 배가 되는 것이죠. 정말 정책만으로 봤을 때 그죠? 토지 개혁과 무슨 이런 사회복지 정책만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높게 평가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우리 시원 배우는 계속 저는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새빨간 옷을 입으시고 너무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금.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저는 진짜로 만약에 정말 그 국민들을 위해서 토지 개혁을 하고 뭐 그랬다면은 그걸 하고 물러나야지. 결국에는 그게 권력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지 않았나. 같이 봐야겠죠. 그 현상이라는 것을 당연히 정치적 목적이
적이 없는 행위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다만 이제 그 당시 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토지개혁이라는 것은 전체 조선 민중의 그런 염원이었고 당연히 실현돼야 할 그런 과제였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이 밑으로부터 요구를 그걸 받아서 해야 하는데 문제는 독립국가가 형성된 다음에 이거를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거를 형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개혁을 먼저 시행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게 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토지 구획을 해버리면 사실은 이게 한반도로 생각했을 때, 한반 전체 생각했을 때는 남과 북이 지금 서로 이제 미국과 소련이 들어온 상황에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려면은 같은 방식의 토지 개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먼저 정부도 수립되기 전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시절에 이걸 토지 개혁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북한이 먼저 한 거군요. 그러니까 무상몰수 네. 무상분배 사회주의 방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남쪽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결국 분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또 원인이 되는 건 아닌가. 예, 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남쪽과 좀 조율을 해서 토지 개혁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무상몰수 무상분배 급진적인 방식으로 했다는 것이 분단의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